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목표를 지난 시간에 설정을 했고,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지력, 토양에 있어서 지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력이라고 하면 토양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soil fertility라고 하는데, 이 파워죠, 파워. 이 비옥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물리화학적, 이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그러니까 피지컬하고 케미컬,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로지컬 한 1번, 2번, 요 세 가지가 바이올로지컬, 여기는 마이크로 오거는 이제 미생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합성품이다. 합작이다. 합작품. 이 세 가지가 공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요게 결국은 파워다. fertility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구성 요소를 보면 토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토성은 뭐냐면 soil, 어떻게 보면 characteristic이죠. characteristic인데 다른 말로 하면 texture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토양을 우리가 구분할 때 가장 작물을 많이 심고 또 재배하기 좋은 토양을 양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토양을 구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한다. 양토, 그리고 이제 점토가 많은 것을 식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래땅을 사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토. 많이 지나가 버렸다, 그죠? 사토. 그러면 사토는 영어로 하면 샌드 소일. 그리고 양토는 롬이라고 하죠. 식토는 크레이라고 합니다. 점토. 근데 요걸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첫 글자를 다 땁니다. 그러면 요거는 앞에는 사양토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요 가운데는 양식토가 아니고 식양토에서 식양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이 가장 자라기 편하고 좋은 것은 거기가 이 양토 부분이다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토성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의 구조로 보면 구조가 일단 이 알맹이 하나하나가 있는 것, 호달 구조. 이 입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입자를 만들고 또 모여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소위 떼알 구조, 또 입단 구조, 또 우리말로는 떼알 구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 중의 무기성분은 16대 원소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기물 얘기했고 수분 얘기했고, 수분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화학적으로 토양 입자 간의 결합, 그죠? 요것을 화합수, 두 번째 결합수, 세 번째 모관수 또는 모세관수라고 하죠. 네 번째는 여기 익여수. 익여수는 이제 내려가서 지하수가 되죠, 그죠? 또는 증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 작물 생육에 좋은 건 이 모관수, 모세관수라는 얘기죠. 그 다음 공기가 있다. 그럼 토양 공기는 어떤 공기가 있느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산소가 있어야 잘 자라는데, 이 미생물이 많으면 호흡을 하니까 CO2가 증가하죠. CO2 증가하니까 온도도 함께 증가하더라. CO2가 많으면 뿌리가 호흡을 한대요. 호흡.
호흡을 하니까 이 뿌리가 깊게 못 내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미시형물에 의해서 나온 호흡에 의해서 나온 O2가 O2를 이용해서 CO2가 발생되는데 이 뿌리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하는데 산소를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 CO2 농도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숨을 잘 못 쉰다. 가파르다. 그러면은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 그때 산소를 공급해주면 최고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반응에 있어서는 토양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참 얘기하기 어려운데 작물을 심었을 때 토양이 그리고 경운을 했을 때 비료를 줬을 때 토양이 산성화되느냐 다밥이 눌러지느냐 하는 이러한 반응들 그리고 병이 많이 원신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반응이죠. 이런 것들은 또 토양 미생물 등의 특성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토양 미생물이 많다는 것은 유기물이 오염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력이 정진된다 얘기했잖아요. 지력이 정진되니까 작물 생육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작물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이 토양의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이 품종하고 기술하고 컬티베이션, 메소드하고 조합이 돼야 이게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생산성이 중요하냐? 예, 중요하죠. 그리고 덩달아 더불어 품질도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어떤 데는 많이, 어떤 데는 적게, 어떤 데는 많이 적게 난리를 치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안정화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토양이 할 수 있는 역할, 능력이라는 거죠. 지력은 방금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이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양 조건, 토성에서 보면 소일 텍스처라고 했죠. 소일 텍스처. 잘 안 보이나요? SOIL TXTURE 소일 텍스처 TURE입니다. 여기서 양토, 삽토, 식토 다 했죠. 그 양토는 사양토, 식양토 그 주변에 있죠. 토양의 수분, 공기, 비료 성분의 종합적 요건에 대체적으로 알맞다. 사토는 이 입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양 수분이나 비료 성분이 부족하다. 많이 뭡니까? 용탈이 되어 버린다. 식토는 이 0.002mm 이하를 말합니다. 입자가, 이 하나 입자가. 너무 입자가 파우더처럼 되어 있으니까 우리 밀가루 반죽하면 뭐, 반죽하면 뭐 됩니까? 밀가루 반죽하면 반죽되지. 떡되지, 완전히. 그죠? 공기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빵 만들 때는 거기다가 소다, 가성 소다 하고 또 발효하는 물질을 첨가하죠. 첨가하면 뭡니까? 요만한 게 이만큼 부풀죠.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토양도 이렇게 못 불었으면 좋겠는데 작물 재배할 때 이만큼 너무 많나? 아니, 요 정도 부풀었으면 좋겠는데 안 부풀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안에 유기물을 넣어준다. 토양은 밀가루하고 다르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양 구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입당 구조. 요게 토양의 수분이나 공기 상태에 좋게 한다. 그 다음 토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양에 보면 소위 이제 위에 유기물이 많은 유기질 토양에 몇 미리, 1, 2mm 밖에 안 돼요, 사실. 그 다음에 한 이제 1, 20cm 정도는 이게 실제 이제 작토층이라고 합니다. 작토층은 쭉 뿌리가 내리죠. 그리고 우리 쟁기를 간다든지 아니면 로타리를 치는 거의 여기가 이렇게 막 습기 혼합이 되는 그 이하 아래쪽은 심토입니다. 다 심토.
쉼터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게 위로 올릴 이유도 뭐 크게는 없긴 하지만 이게 변화가 거의 없어요.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럼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하면은, 자, 보통 일반 이제 화곡류, 벼보리, 밀, 그 다음에 또 콩가루, 콩, 이런 애들은 거의 한 20cm 이내에 뿌리가 뽕뽕합니다. 근데, 아니다. 나는 토란이나 마나 이런 걸 재배하겠다 하면 뿌리가 한 1m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쉼토를 일반 화곡류의 쉼토의 기준으로 볼 때 쉼토입니다. 이걸 막 이렇게 헤집어야 된다. 쉼토 파식이라 가지고 막 뒤집어 믹스 웰 해야 된다. 잘 혼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작토층이 깊어진다는 거죠. 이게 토층입니다. 토층.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양분 함량이 많고 심톡하게 이제 투수성과 투기가 양호해야 된다. 투수성은 수분이 잘 내려가는 거고 투기는 공기가 잘 내려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려울 때 특히 이제 클레이, 점토 함량이 많은 이런 경우에는 객토로 해야 됩니다. 객토. 그리고 심경하고 깊이 가리하고 토양 계량제를 시용해야 됩니다. 이 양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토는 모래 땅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물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황토를 좀 섞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이 양토 구성에 가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양 반응은 뭐냐면 중성이냐 알칼리냐 산성이냐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pH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pH는 이제 수소 이온 농도 표시는 이렇게 하잖아요. 농도의 이제 역수죠. 역수의 대수 로그 값을 취한 거. 요 10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로그 수소의 농도분의 1 이렇게 표시하는 게 pH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pH가 기본이 7이다. 7이 중성이다. 정류수하고 대체적으로 중성이 오죠. 근데 대체적으로 논토양 같은 경우는 6.0, 밭토양은 뭐 6.78, 그리고 이제 콩을 재배한다거나 칼슘을 많이 주면은 뭐 7.2, 뭐 8.5까지도 갑니다만. 요 중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물을 많이 대면 논은 또 5.2까지도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가장 이제 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거는 6.2에서 7. 뭐 한 이 정도 요 사이라는 거죠. 그 알칼리가 이제 뭐 9, 10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바닷가를 물을 메워서 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바닷가를 매립한 거죠. 바다를 매립해서 거기에 땅을 활용하는 거. 일명 간척지. 간척지는 염분 함량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3000 ppm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서산 간척지 있잖아요. 서산 간척지 가면 옛날에는 뭐 배를 거의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가 좀 되잖아요. 시간이 10년, 20년 흐르고 안에 있는 바닷물이 다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게끔 소위 이제 강물이나 하천수를 대서 걸러대고 해서 지금이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소금 있잖아요. 이 간척지에 소금은 물을 대잖아요. 물을 대면 녹아 있다가 이 마르잖아요. 건조 딱 하면은 소금기가 전부 염분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쫙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럼 요걸 싹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염분 농도를 줄이겠죠. 그 일은 참 거시기하게 복잡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pH다. 그럼 pH가 로그 값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잘 안 보이나요? 일단 지우고 갑니다. 이제 pH가 로그 값인데 로그 값 요 10이 생략되어 있죠. 수소 이온
농도의, 그죠? 역수의 대수. 요렇게, 요거 좀 밑에 봐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10이 돼야, 여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pH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소문자, 대문자. pH 7하고 6하고 5하고 8하고 9하고 있다면 수소이온 농도가 요거는 7인 경우하고 6인 경우 수소이온 농도가 어느 게 많습니까? 여기 많죠. 몇 배? 10배. 그 7보다 5는 몇 배? 10의 자승배이니까 로그 값이니까 100배. 4는 이 7의 몇 배?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이죠. 1000배.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죠. 요 위로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7에서 8이 되면 로그 값이니까 10배. 10배 뭐 하다는 거예요? 수소의 농도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7에서 9로 가면 수소의 농도가 100분의 1배. 이렇게 갑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게 pH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뭐 탄산 중에서 뭐 있잖아요. 머슨, 콜라, 사코 하면 pH가 2입니다. 2. pH 2는 여러분들 1을 담그면 1을 녹여버립니다. 옛날에 이빨이라 했죠. 표준화에 의해서 1이라는 발음을 하죠. 2. 녹여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무서운 거다. 그래서 마실 때 이해 안 닿게끔 마시라. 가능하면은 안 마시는 게 좋겠지만 이 말로 하면 싫어하겠죠. 어쨌든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데 pH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황산 있잖아요. 황산. 이게 황산입니다. 황산은 딱 듣자마자 막 몸이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무슨 놈이죠. pH가 아주 최강산, 최하위 있다. 맨 아래. 0은 없으니까 여기 있다. 이걸 뭐 조금이라도 뭐 옷에 튀긴다든지 하면 이건 뭐 구멍이 뻥뻥 나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그게 pH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성이냐 알칼리냐 약성성이냐. 주로 콩가는 약간 약알칼리가 좋습니다. 7.5, 8 정도. 그리고 강산성이나 알칼리성은 이것은 작물 재배에 안 좋다. 생육을 저해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관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을 한번 보자는 거죠. 유기물은 아까 지푸라기, 뭐 뿌리, 뭐 모든 것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물입니다. 그런데 토양 속의 유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mm 채를 통과해서 이 채가 있으면 이 sieve, sieve, sieve 채라고 합니다. 채. 이 채, 요게 다 2mm입니다. 2mm 채를 통과하고 밑에 내려온 걸 갖고 총 무게를 일단 다는 거죠. 달아서 요게 이제 탄 무게, 그러니까 태워서 없어진 무게를 빼면 없어진 무게만큼이 유기물 OM.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2mm라고 우리가 토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2mm 입자 사이즈 이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어불성설이냐 하면 우리가 분석하기 좋으라고 토양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토양 속에 3mm, 4mm, 5mm 되는 7mm 되는 애들도요. 미생물, OM이 미생물이 있으면요. 있잖아요. 분해하게 있으면 뿌리 내리면 다 이 분해돼 버립니다. 흡수합니다. 그 해에 물론 온도가 낮다든지 미생물 활동이 뭐 약하다든지 미생물 개체수가 약하다든지 뭐 미생물의 활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몰라도 이 활력이 활성이 강하다면 다 분해해요. 2cm, 3cm. 특히 나뭇잎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미생물 활동이 원활하게 빨리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질소입니다. 질소는 결국은 아미노산을 만들고 결국은 프로테인, 단백질을 만드는 가장 핵심이잖아요. 12.5%입니다. 단백질이. 그러면 이게 질소가 핵심인데
과연 뭐냐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질소를 토양 속에 많이 주면은 이 미생물이 빨리 이게 개체수를 늘린다는 거죠. 결국 이 프로테인 단백질이 못 만드는 거예요. 바디 만드는 거예요. 소위 미생물로서는 개체수를 늘리는 거죠. 개체수가 100개 있던 게 1000개 있고 10,000개 있고 100만 개, 1000만 개가 말이죠. 이렇게 막 증가하면은 이거 뭐 유기물 이랬으면 금방 분해해 봅니다. 일주일 만에 싹 분해 다 해버립니다. 분해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해. 분해는 뭐냐 하면 크기 입자를 줄이는 게 분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미생물 지가 먹는 거죠. 먹고 몸을 구성을 하죠. 그럼 미생물이 천년만년 사느냐 아니더랍니다. 생존 기간이 아주 짧더라. 아주 길이야 120일이더라. 그죠? 거의 한 달, 일주, 하루 안에 다 죽는다. 그리고 이는 번식을 한대. 그 사체, 나중에 이제 번식할 게 없으면 다 이제 죽겠죠. 그 죽은 사체가 결국은 뭐냐, 양분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면 양분 함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습다, 물이 많이 찌는 이런 데 유기물 함량이 많은 것이 해가 되게 된다. 왜? 물이 많이 있으면,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요, 이게 분해가 되면서 가스도 나오고요, 또 호흡을 해서 CO2가 나오잖아요. CO2 플러스 뭡니까? 물은 메탄 깨서 CH4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물이 뿌리가 잘 못 자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무기 성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질소인산 칼이 비료 삼요소 함량이 일단 어느 정도는 높아야 되는데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 수분하고 토양 공기를 보면 밭작물은 최대 용수량이 80% 내외를 하고, 수분은 이제 부족하면은 한 해, 이게 한발 드라우트 데미지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하면서 전반적으로 구경을 한다겠죠. 자, 이게 드라우트, D-R-O-U-G-H-T, 드라우트 데미지라고 합니다. 한발이라고 합니다. 수분 부족한 거. 과잉은 습해져, 그죠? 습해.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토양 공기는 공기가 적거나 산소가 부족한 경우,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 증가하는 작물 뿌리 기능을 제한한다, 그죠? 그 다음에 토양 미생물, 이거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유형 미생물 번식이 용이해야 됩니다. 병충해 유발 미생물은 적어야 됩니다. 그죠? 유형 미생물이 많으면 병해충을 유발하는 건 당연히 줄어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아져요. 왜?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유해 물질은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무기, 유기의 유해 물질들로 토양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비료도 지나치면은 과육불급이 된다. 문제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작물이 생육을 저해하거나 생육 불가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토양에 구성하고 있는 삼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보면은 이 고상, 고체죠. 토양 입자 그 자체입니다. 이 하나하나 모래, 그 다음 점토, 하나하나 입자, 그죠? 그 다음에 액상하고 기상. 요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분이 적으면 여기 증가하고, 수분이 많으면 또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고상 요거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상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기물도 고상이죠. 고상인데, 고상이니까 할 말은 없다, 그죠? 할 말은 없는데, 공간을 예를 들어서 아까 심토 파쇄기로 확 뒤집어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데, 토양이 이만큼 이렇게 퍼올렸다. 높이가 이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일명 가밀도라고 합니다. 가밀도는 부피 분호 무게를 얘기하는데, 그람 분호 cc입니다. 이래 하면은 1g에 cc 분호 g이지. cc 분호 g.
그럼 가로 세로 1cc. 그죠? 가로 세로가 1cm, 1cm, 1cm. 맞죠? 예. 이지. 그럼 1 세제곱 cm잖아. 1000cc 하면 1리터잖아. 그죠? 그럼 1000 곱하면, 맞죠? 그럼 여기에 1g 나가면 1입니다. 가밀도가 1분의 1이니까. 1cc분의 1g. 맞죠? 그러면 여기 1000cc 분의 1000g 이라는 말 되죠? 그러면 여기 1이잖아요. 1분의 1. 자, 1cc분의 1g은 cc분의 g 갈로 치고 1분의 1은 1이죠.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토양이 유기물이 많은 경우, 만약에 토양이 다져졌다 하면은 한 5g, 바위 덩어리, 금 덩어리는 5g 정도 나가잖아요. 이런 경우 5가 되죠. 다져져서 작물이 자랍니까? 못 자란다. 그래서 가밀도, 소위 벌크 덴시티. 이 가밀도는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적당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1.2, 작물 재배를 1.2 내외가 가장 좋다 하는 거죠. 뭐 땅콩이나 이런 애들 재배할 때는 1.0이면 더 좋겠고 0.8이면 더 좋겠죠. 그죠? 뿌리를 이용하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See you next time.